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고래 트레이더입니다. 현재 시간 11월 21일 금요일이고요. 한 주의 마지막이죠. 4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종목 XRP 리플을 좀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가격은 3,000원 근처까지 마이너스 4%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빗썸 같은 경우는 퍼센트가 좀 다르죠. 빗썸은 마이너스 4.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거래소가 퍼센트가 다른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가 기준이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퍼센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르게 표시된다는 거 요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XRP 리플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현재 상황과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미래 상황까지 보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하락을 보여줬죠. 자,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40% 정도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과연 하락의 끝인 건지, 아니면 만약에 끝이 아니라면 언제쯤 또 추가적인 반등의 재료로서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리플이 상승하길 바란다. 그러면 댓글창에 리플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의 역사적인 부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우리가 매매하는 이 리플이 무엇인지는 알고 가셔야 역사를 알아야 리플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은 과연 무엇인 것이냐? 자,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XRP입니다. 실제 이름은 XRP로 부르는데 우리 좀 부르기 편하게 그냥 리플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서 초기에 투자자들이 투자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투기꾼들이 초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코인을 매입하게 되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2025년이 됐는데 10년 전부터 2015년부터 리플은 은행이 해외 송금 수단으로 XRP를 사용하도록 설득했었어요. 옆에서 이거 우리 거 좀 써줘요. 수수료 저렴하게 해줄게요. 라고 이렇게 꼬신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리플은 전 야후의 최고 운영 책임자 누구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브래디 갈링하우스를 고용을 한 겁니다. 자,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창립자가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부분인 거고, 자,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영입이 되고 나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었느냐, 바로 머니그램과 산탄데르라는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암호화폐 산업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키우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폭발적으로 키웠어요. 자, 그런데 그걸 키우는 게 가격만 폭등을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언행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월 달에 리플 가격이 0.01이었던 게 3달러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자, SEC는 리플이 13억 달러의 무면허 증권을 대중한테 팔아먹었다, 배포했다고 판결을 한 거고, 결국엔 이 크리스 라센과 이 브래디 갈링하우스 그리고 리플랩스 본사를 상대로 해서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송이 2020년도 12월 달부터 시작이 되게 된 거고, 자,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바로 이때예요. 쭉 하고 치고 올라가는 건 좋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쭉 내려오니까, 이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야.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어 해서 소송을 걸었던 게 언제? 요때입니다. 2020년도 말 12월이요. 그러고 나니까 한번 쫙 한번 꼬라박았던 거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지만 결국엔 이 4,000원 구간을 뚫지 못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갔던 부분들 과연 얼마나 폭락을 했을까요? 2020년 12월 21일 결국엔 소송 시작하자마자 결국엔 이 600원짜리의 리플은 200원까지 곤두박질 친 거예요. 단 며칠 만에? 단 8일 만에 말이죠.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결국엔 미등록 증권을 투자자한테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손해를 봤다라고 이렇게 SEC 측에서 이렇게 들이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2023년 7월 13일이 됐을 때 약식 판결이 나왔고, 자, SEC와 리플랩스 모두에 부분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고생 많았어. 83%의 급등을 보여줬던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약 1,100원 구간까지 이렇게 치솟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서 2024년 8월 7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작년 8월이죠. 1심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1억 2,500만 달러 과징금 내라. 벌금 금액이 약 1,700억 정도 돼요. 1,700억 정도 되는 벌금을 내라라고 해서 법원이 이렇게 내린 겁니다. 자, 최초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얼마를 요구했었어요? 2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억 2,500만 달러로 많이 깎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판매했던 엑셀 판매는 결국에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무죄라는 판결을 내려주게 된 거고, 결론은 뭐죠?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매했던 건 증권 위반을 했다. 그래서 그 위반에 대해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단 하루 만에 26%의 상승을 보여주게 됐던 거고, 물론 여러분들이 상승했던 100%, 200%의 상승은 저런 판결로서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폭발적으로 올라왔었던 건 2024년 바로 11월 7일 요거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SEC 수장을 교체하겠다. 게리 겐슬러 걷어내고 내 사람으로 심어줄 거야. 우리 비트코인, 리플 모든 거 다 끝내주겠다.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결국엔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거고,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미친 듯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취임식은 1월 21일 새벽 2시에 취임식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10월 30일부터 수익코인 120% 먹은 거 그 돈 싹 빼고 나서 뭐 했냐? 리플 700원 때려박으세요. 도지코인 200원 지정가 주문식 반반씩 넣으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700원 죄송합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200원에 들어갔던 거 쫙 치고 올라가면서 200% 몇 배? 자, 3배짜리 수익이 6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리플 4,000원, 도지 600원의 지정가 매도 요때 모든 거 다 체결됐죠. 자, 리플 같은 경우도 결국엔 700원에 들어갔던 거 얼마? 4,000원 구간 다 도달했어요. 이거 올라가는데요. 며칠 걸렸습니까? 469% 올라가는데 딱 한 달 걸렸어요. 여러분들께서 5배 넘게 터지는데 한 달밖에 안 걸린다. 자, 결론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마이너스 80%를 찍고 있어.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내가 마이너스 80% 찍은 거 정리하고 리플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간다 이런 시기에, 그럼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다 복구되는 거예요. 5배 넘게 올라가니까. 이거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아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 불장은 진짜 빨리 끝납니다. 근데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선택받은 종목들만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25년 이번 연도로 넘어오게 되었고요. 3월 19일 날짜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에 했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 만에 12% 상승을 보여주게 된 거고, 리플 너네는 뭐 하는 거야? 3월 19일 날 SEC가 먼저 움직였어. 손 내밀었어. 미안해. 여기까지만 할게. 그러니까 3월 26일 날 결국엔 리플 측도 교차 항소에 대해서 취하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벌금 금액은 60% 삭감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1%짜리 상승밖에 못 나왔어요. 야, 1%짜리 너무 아깝지 않느냐? 자, 소송 종결되면 뭐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지만 결국 뭐다? 폭발적인 성장은 없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소송 시작되었던 거고요. XRP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매했던 것만 증권법 위반으로 벌금이 매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최종 합의는 5월달 이렇게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8월달에 소송 종결 및 시장에 대한 반응, 결국엔 XRP 리플은 8% 상승으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 알고 계셨었나요? 자, 이제 리플 투자자분들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왜 해야 되는지 많이 느껴지시죠? 자,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들 이런 것들도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 남은 건 뭐냐면 바로 XRP
리플 현물 ETF가 될 겁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카나리 캐피탈이 결국엔 현물 ETF 딱 승인되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갈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좀 약했어요. 그리고 오늘 날짜로서 비트와이즈에서 현물 ETF가 여기는 심사 중인데 네,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카나리 캐피탈과 비트와이즈는 현물 ETF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부터 거래가 됐었어요. 미국 시장만 조금 늦게 오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 외에도 위즈덤들이 플랭크린 텀블턴,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프로쉐어즈 등등등 수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ETF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 바라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블랙록이 될 겁니다. 자,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바방이 저도 블랙록이 현물 ETF 신청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게임 다 끝나는 겁니다. 리플이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승인은 100%라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남은 건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있죠. 비둘기가 결국엔 뭐다? 좋은 뉴스를 가져다 주는 게 결국엔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월이 비둘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좋은 의견을 낸 적이 있었어요. 몇 달 내 양적 긴축 중단에 시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10월 달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지 말지는 금리 동결 쪽으로 지금은 약간 더 기울어져 있어서 시장이 조금 많은 하락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왜 내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 코로나19 때 2019년 20년 지나올 때 어땠어요? 금리를 쭉 내렸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0.25%까지 미친 듯이 내렸단 말이에요. 금리 내리니까 어땠어요? 비트코인 어땠습니까? 1,000만 원짜리의 비트코인은요 8천만 원까지 8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시장에다가 돈을 미친 듯이 뿌리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돈 미친 듯이 뿌리고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돈을 미친 듯이 뿌리면 자, 이거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생각을 하시라고요. 미국에서 돈 미친 듯이 뿌렸을 때 어땠어요? 금리 내리면서 돈 뿌렸을 때 비트코인 폭등했잖아. 그럼 우리나라도 미친 듯이 돈 뿌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는 거야. 주식시장이.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 여파는 결국엔 이 하락을 분명히 겪을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규제가 빡세게 돌아가면서 뭐 매매 금지라든지 채굴 금지 같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폭락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결국엔 돈을 풀 때는 좋아. 근데 그 후폭풍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자, 욕을 하고 뭘 하고 간에 우리는 일단 그거를 타고 돈을 벌자라는 겁니다. 그 정권에서 뭘 하든 간에 그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그걸 이용해서 돈만 벌자 이거예요. 일단 돈부터 벌어야 그 다음 걱정이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상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자, XRP 리플 같은 경우는 3,000원 구간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아주게 되었고, 자, 비트코인은 1억 3천만 원까지 또 곤두박질 쳤네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26만 원. 이더리움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얘는 500선을 넘어서 거의 600선까지 밀린 것 같은데요. 600선도 살짝 깨졌네요. 자, 이러다가 2년 동안의 평균가 730선 찍는 거 아니냐. 와, 이게 400만 원 초반대까지 보이는데 409만 원 근처죠. 설마 그렇게까지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불안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날짜로서는 매수를 이 구간에 매수는 했어요. 430만 원 근처에 제가 매수를 했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434만 원 구간에 제가 새벽 5시경에 요때죠. 5시 때 요때 매수를 한 거고 그리고 영상 올라갈 때도 추가적으로 매수하셔서 일단 단기적으로 구름대 구간까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에서 4% 5%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셨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전 추가적으로 조금 매수를 더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건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중요한 건 XRP 리플이에요. 저는요, 제 매매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제 실력은 리플을 감당할 수 없는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고요? 리플을 고급정 과정이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자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어려운 종목이 XRP 리플이에요. 좋은 호재성 뉴스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왔잖아요. 소송 종결됩니다. ETF 승인 나왔어요. 걱정 마세요.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폭발적으로 그냥 두들겨 맞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시장의 대장, 시장의 분위기를 잘 보셔라. 얘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시장의 대가리 누구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잖아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두 번째 주자 XRP, 알트코인의 세 번째 주자 솔라나,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얘네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얘 혼자 XRP 리플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냐 이거예요. ETF 돈 들어와 봐야 그냥 매수만 일반적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거지 폭발적으로 매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데 그 누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 기술적 반등 구간이 3,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XRP 리플 일단 1차적으로는 들어가도 된다. 저는 안 들어갈 거야. 근데 저는요, 매매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쪽으로 전 매매할 겁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10월달 FOMC 의사록 발표 어제 새벽 날짜로 나왔죠. 다수의 관계자들이 12월달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부분을 시사했습니다. 자, 결국에 미국의 셧다운 사태는 모든 것들이 다 종료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못 올라갔느냐? 집계가 안 된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을 해갖고 무슨 수치 같은 거를 집계를 해야 되는데 집계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눈 감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 그걸 발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일단은 어젯밤에 발표되었던 지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자면 자,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은 새벽 4시, 그리고 어젯밤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노급 고용지수, 실업률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9에서 228로 줄어들었어요. 자,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경기가 멀쩡하죠. 그러면 시장은 뭐겠습니까? 시장은 하락을 보이겠죠. 왜? 금리를 안 내려도 되니까. 자, 비농업 고용지수. 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고용을 얼마만큼 했느냐? 자, 마이너스 4였어요. 예측치도 53이었는데 고용을 많이 했네. 경기가 살아나고 있잖아. 부정적인 지표가 하나 더 추가. 자, 실업률 발표 4.3에서 4.4로 조금은 긍정적이에요. 자, 상승 탄력. 그럼 뭐죠? 악재 뉴스가 두 개고 호재 뉴스가 하나인데 호재가 0.1%짜리밖에 안 돼. 그렇다는 건 악재가 너무 강력하다라는 거야. 비노급 고용지수가 너무나 높게 나왔다. 경기가 나빠지지 않았는데 야, 금리를 뭐하러 내려? 경기 멀쩡해. 이런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밤 10시 반 이후로 하락을 보여줬던 거예요. 자, 비트코인 보세요. 자, 어젯밤 10시 반. 자, 이때부터 하락을 보여준 거죠. 제가 노란선 그거 났잖아요. 빗각선. 거기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딱 7%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죠. 어때요? 딱 선 그거 논 데만 사면 되잖아. 이거 지난 영상부터 같이 다 공유 드리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노란 빗각선 다 그거 났죠? 자, 요거예요. 자, 지금 이 노란선 살짝 깨고 내려갔어요. 지금 다시 말아 올리고 있죠. 그런데 말아 올릴 때는 이거는 천장이 되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무섭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봐야 될 건 XRP 리플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노란 빗각선. 순간순간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땐 더 깨고 내려갈 때는 있어요. 자, 요런 라인. 요런 라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라인까지 지금 찍어주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XRP 리플이 이 구간에서부터 조금 더 반등을 보여줬을 때는 2.7% 정도 올라왔을 때 또는 또 천천히 올라온다라는 전체 조건이면 약 2% 정도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에서 2.5%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
일부 매도는 진행하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2에서 2.5% 사이면 여기서부터 반등 보여줬을 때 파란 색깔 이평선에 닿게 되겠죠. 빨리 올라오게 돼서는 3,080원, 90원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파란 색깔 이평선은 점점 더 하방 각도로 내려오죠. 천천히 내려오면 자, 더 낮게 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자, EMA는요. 24선을 잡아놨는데 24선이나 또는 15선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때도 많아요. 자, 15선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두들겨 맞고 그러면 자, 현재 기준으로는 3,090원이에요. 바로 1시간 안에 올라왔을 때. 근데 다음 시간에 올라온다. 3,070원. 자, 그 다음 시간에 6시에 올라온다. 3,060원. 그 다음 시간 올라와 3,040원. 점점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요 이평선 세팅하라는 거든지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포지션 다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시간이 4시 47분을 지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이더리움 일단 매수할 겁니다. 일단 매수 진행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저는 딱 200만 원만 더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은 440만 원 현재 잔고 남아 있고 200만 원만 현재 단가 428만 원에 매수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8만 원. 자, 428만 원에 매수 총가 200.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절반 정도만 일단 매수 진행하도록 할게요. 428만 원. 200만 원 들어갔고요. 가끔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434만 원에 샀던 거 이미 다른 거래소로 보내놨고 428만 원 또 샀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을 보일 때마다 바닥 구간에서만 저는 매수를 이렇게 터치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분들은 이렇게 같이 함께 하셔도 됩니다. 뭐 강요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셔라. 이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XRP 리플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들, 매매에 관한 부분들, 부정적인 거 다 말씀드려 왔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자, 430만 원대였죠. 매수를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표현드린 겁니다. 이때 시간이 언제요? 대박코인 채널에 새벽에 5시 50분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제 영상 그 시간에 6시 조금 넘어서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수익들 가져가는 거예요. 리플도 3.99%, 4% 정도의 수익 구간들 이런 거 가져가는 거고 지금은 저항 구간이에요. 조심하세요. 꺾여 내려오니까 딱 꺾여 내려오잖아요. 이런 거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영상 하단 따봉 버튼 누르시고 구독 전체 알림 설정은 당연히 눌렀겠죠. 영상 하단 무료 추천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무료 추천 링크로 신청만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요. 연락 받으실 번호와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요거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요거 다 공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밥코인 채널에서 W6U4 쓰시는 분께서 5만원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더리움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 후원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몇몇 댓글들을 봤어요. 보시게 되면 뭐 도지코인 같은 종목들, 시바이누 종목들이 보이는데 제가 경고 드렸죠. 이번 시즌에는 민코인 제발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많은 경고를 드렸어요. 특히 뭐 페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민코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플루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 기록하고 있어요. 터보라는 종목도 마이너스 8%죠. 브레이시라는 종목도 민코인이에요. 자, 무댕, 페페 전부 다 밈자 붙어 있잖아요. 자, 하락을 많이 보여준 종목들이 결국 민코인들이란 말이에요. 보이시나요? 자, 본쿠도 여기 해당되고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경고를 드리면 지금이라도 넌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플 이런 종목들에 차라리 투자하는 게 더 나아요. 그죠? 진짜 매매 자신 없잖아요. 차라리 저처럼 이더리움 사세요. 그러면 최소한 저하고 똑같은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요? 차라리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과 불장 끝났을 때 잔치 벌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하고 같이 모이면 저는 1억이요. 너는 8천만 원 벌었어요. 야, 고래 최고인데? 저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번 불장에 원금 먹고 못했어요. 어떡하죠? 이런 분들은 솔직히 초대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잘 따라오셔서 이번 불장 좀 길게 안 봐요.
3개월, 정말 길면 한 6개월 봅니다. 그래서 그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살려놨었던 이 코인 판 계열들이요, 분명히 사건 사고들 터질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사람이 나빴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잖아요. 뭐 아덴 같은 경우는 덱스가 뭐 30초 답변이면 충분한 퍼블릭이냐 프라이빗 체인이냐 이런 질문에 뭐 12월 달에 답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뭐 출금이 안 되거나 이런 사고가 터진 건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 법률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규제가 강화되고,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규제 강화되고 뭐하고 하면 시장은 분명히 하락을 할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바이낸스라든지 뭐 바이비트 수많은 거래소들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뭐 업비트, 빗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쌓이게 되면 법률이 강화될 거예요. 그럼 법률이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빨리빨리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중하셔야겠죠. 그래서 XRP 리플도 2024년도에 겪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게 얼마 걸렸습니까? 600% 올라오는데 70일밖에 안 걸렸었어요. 이 불전 금방 끝나잖아요. 결국엔 트럼프 취임식 때 당선 때 11월 7일 날, 그리고 취임식 직전까지 1월 20일까지 74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올라왔었나요? 계속해서 주저앉았었잖아요. 계속 이거예요. 이러다가 2월 달쯤에 어떤 사건 사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니까 쭉 내려온 거고, 최근에 와서야 그나마 무역 전쟁 종료하겠다 했는데 또 셧다운 사태 벌어졌었죠.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하고 무역 전쟁 하겠다 이러니까 결국 XRP 리플도 주저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대장이 주저앉을 때는 이 리플도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건 원래 365였어요. 이거마저도 깨지고 내려가잖아요. 시장이 결국엔 비트 이더가 못 끌어올리면 XRP 리플도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매수하시라고 3,000원 초반 말씀드렸어요. 올라오잖아요. 지금 시간 몇 시인데? 4시 55분이요. 제가 24시간 방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뭐 문자나 뭐 카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무료로 소통하고 있어요. 대신에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후원 나중에 많이 하실 거니까 아시죠? 그리고 제가 어제 날짜로 하루 종일 보고 있었던 거 서싱트예요. 이거 코인부자에 여기에도 올려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보고 있고 12시까지 봤어요. 제가 매수 추천 나가겠다 새벽에 1시 2시 이렇게 넘어가는데 갑자기 비트이더가 꼬라박더라고. 이게 진짜 좋은 차트였거든요. 올라오고 나서 파란선 지켰잖아요. 한 번 더 점핑하다 또 두들겨 맞고 내려왔어요. 근데 지키는 거야 원래 11시까지 12시까지 지켰단 말이에요. 야 이거 한 번은 말아 올려주겠다. 이러면 840원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서싱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이더가 12시를 꺾으면서 시장을 하락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시 차트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이미 요 구간에서 구름대를 다 뚫어놨었잖아요. 근데 추세가 꺾이면 이런 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미리 여기서도 경고를 드렸죠. 새벽 한 2시경인데 제가 나중에 올렸어요. 일부러. 하루 종일 보고 있었는데 아쉽다. 12시까지는 위차트 잘 만들고 있었는데 다시 차트 만들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좀 보고 있어요. 오전 9시 또 하고 나서 9시에 또 추천이 바로 나갈 종목이 지금 한 3개 정도를 제가 선정을 해놨는데 관심 종목에서 뽑지 마세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지도 않았어요. 확실한 거는요. 모멘텀은 100% 아니에요. 모멘텀 들고 있으면 제발 좀 매도하세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모멘텀 들고 가지 마세요. 들고 가지 마세요. 지금 마이너스 50% 팔아요 제발. 마이너스 80%에도 팔아야 돼요. 모멘텀이 없는데. 말 그대로 모멘텀이 없어. 이름 그대로. 지금은요. 모멘텀 절대로 올라갈 수 있는 라인 아니에요. 얘가 올라오려면 최소한 파란선 위로는 올려놔야 돼요. 450원 이상 끌어올려놔야 돼. 근데 얘가 450원 올라오잖아요. 다른 종목도 이미 30-40% 올라가. 얘가 10% 올리는 동안에 다른 거 30-40% 수익 날 거예요. 지금 자르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많아요. 보시면 자 리플 반등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올라오면 노란빛 각성 말씀드렸고 이더리움 한번 부딪힌 자리인데 일단은 그래서 절반만 매수한 겁니다. 자 비트코인 노란빛 각선 딱 매수했죠. 근데 만약에 노란빛 각선을 또 한번 도달하고 반등 또 보여주잖아요. 또 사도 돼요. 지금은 100% 풀베팅 하지 마세요. 일단 현금은 30%에서 50%는 들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함께 하실 분들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이걸로 신청하시고요. 자, 팝코인 채널, 코인학교 채널, 대박코인 채널 등 네, 이렇게 고정 댓글에 링크 다 남겨놓을게요. 구독 안 된 분들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다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늘도 화이팅 하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간 새벽 5시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께 이 영상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